여러분, 국민연금이 충격적이라 그래서 보험료가 더 오른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이면 올해입니다. 올해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금액이 30조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으로 30조를 돌파를 했어요. 야, 30조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요, 30조 6,085억 원입니다. 30조 6,085억 원. 야, 참 엄청납니다. 여기에는요, 노령연금이 나가고요, 장애연금이 나가고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까지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만은 제일 처음엔 노령연금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국민연금이 3조 그리고 165만 명에게 지급하는 데 거쳤습니다. 2005년. 딱 10년이 지나니까요, 15조로 5배 늘어났습니다. 5배. 실제 수령하는 사람들은 거의 2배 이상을 늘어났고요. 383만 명이니까 15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니까요, 25조가 되어버렸어요. 받는 사람은 538만 명이 됐고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29조까지 늘어났고요. 586만 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는요, 당연히 300조가 넘을 거고요. 수령하는 사람들도 600만 명이 넘을 거라고요. 604만 명까지 갈 거라고. 604만 명.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죠. 베이비 부모사들이 은퇴들을 하니까 이제는요, 국민연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노령연금 자체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고갈은 어떻게 될까요? 고갈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대로라면요,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요, 적립금이 바닥이 나는 시점이 2055년이고요. 그때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2050년만 되면 이미 적자, 심지어 말입니다, 2040년만 되면 적립금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30년이 최고거든요. 1027조 7천억까지 가는데 2030년까지는 그래도 재정수지가 30조 1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40년이 되면 적립금도 줄어들고요,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4조 1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2050년에는 80조 1천억까지 재정수지가 적자가 나면서 말입니다, 적립금은 416조 4천억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2055년에는요, 적립금이 제로 됩니다. 그러면서 2060년에 가니까 여러분, 144조 5천억까지 지금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야, 이게 뭐 여러분 2017년 돼 보세요. 179조 9천억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결국 재정을 누가 메꾸겠습니까? 세금 내서 메꾸게 돼 있습니다. 세금 내서 메꾼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 언젠가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실래요 여러분? 국민연금 지금도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9% 냅니다. 9%. 월소득 대비 9% 세금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98년 9%였는데 2022년 현재도 지금 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올리면 안 된다. 1988년 제도가 시행될 때는 3%였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6%로 올려서 1998년에 9%로 갔지만 지금 몇 년째입니다. 24년째 9%에 머물러 있잖아요. 결국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밖에.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받는 나이도 점점 밀려갑니다. 점점 밀려갑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사람은 60세부터 받잖아요. 60세 그죠? 60세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에 1차 연금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늦춘다는 거예요. 65세까지 늦춘다. 그럼 60세가 아니라 이제 65세가 되는 거죠. 이제 받는 나이가 지금 현재는 60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62세입니다. 이제 62세. 60세에서 62세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노령연금을 받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고요. 1961년생, 1964년생까지는요. 63세부터 받습니다. 63세. 그리고 1965년생에서 19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습니다. 64세. 그러면 저는 이게 뭐 64세나 돼서 받는다는 이야기네. 64세나 돼서. 그런데 1969년생 이후는요. 65세부터 받습니다. 1965년생 이후는. 이러면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국민연금을 못 받을 확률도 굉장히 많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60세 넘어서 65세까지도 국민연금을 냅니다. 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이제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도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가 될든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의 연금개혁을 보면 우리도 연금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본은 5년 더 연장했거든요. 그러면 5년 더 우리도 일본에 비추어 본다면 65세까지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짐작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안 그래도 지금 부담이 되거든요. 아마 나이가 55세가 넘어서면 퇴직을 하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준조세가 되거든요.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65세까지 만약에 낸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저항감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요. 개혁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때문에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이를 좀 미룬다고 하더라도 아마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의 큰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연금개혁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 될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낼 거예요. 더 낼 거예요. 더 낼 수밖에 없고요. 덜 받을지 더 받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글쎄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요.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대한민국에 권장한 것은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나이 60 넘어서까지 부담이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60 넘어서 부담이 되면 이게 진짜 충격이 될 거예요.